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MTF까지. MTF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MTF는 지난번 수업한 정도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할 거는 이제, 기하 구조적 왜곡 현상인데, 자, 보면은, 기하 구조적 왜곡 현상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형태가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현상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원래 형태가 아닌 일그러진 현상. 예를 들어,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나? 참고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고 자료를 잠깐만 보자. 자, 이런 사진들 있지. 이런 사진들. 이 사진은 이제 볼록 렌즈. 예, 이제 찍히는 사진인데, 이게 교차로 같은데, 보면은 볼록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이나 뭐 이런 사진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죠. 이 그림에 있는 사진이. 근데 이제 렌즈가 이제 불안전성, 가령 이제 카메라나 거울이 이제 편편하지 않고 이제 오목하거나 볼록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색깔이 자, 기하 구조적 왜곡 현상에 대해서 보면은, 기하 구조적인 왜곡 현상의 두 가지 중요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보통 볼록 및 오목 왜곡 현상. 이 볼록 렌즈에 비친 현상이랑 오목 렌즈에 이제 오목 거울에 비친 현상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기하 구조적 왜곡 현상의 교정 방법. 이렇게 볼록이나 오목, 뭐 이거 같은 건 볼록 렌즈에서 이제 맺힌 사항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걸 교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그 교정 방법을 보면은, 자, 크기 및 위치 등이 알려진 시험체 영상.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바둑판의 형태로 이제 구성된 피사체를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하면은, 자, 볼록 렌즈처럼 이제 볼록 렌즈와 같은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바둑판 형태의 피사체에 대한 볼록 렌즈에 비친 사진을 촬영하면 이렇게 사진이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오목 렌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이 되는 피사체, 바둑판, 반듯한 거, 이걸 촬영하면은 이렇게 되거나, 볼록 렌즈에서는, 오목에서는 이렇게 되죠. 오목 거울에서는,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서. 자,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알려진 원래 위치로 영상의 좌표를 돌려보내는 교정 방법.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은 어때요? 요점은, 교차점. 요점은 지금 여기에 나타났죠, 여기에. 그럼, 원래 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얘의 위치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그쵸? 이 점처럼 이 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동이 됐죠. 이렇게 이동이 됐으니까 이 교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요? 여기 이동된, 원래 피사체는 이건데 이제 이동된 점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예를 들어 이 점은 어때요? 이렇게 갔죠. 이 점으로 묘사가 됐죠. 그럼 이 점의 경우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점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 점마다, 각 교차점마다 원래 자기 위치가 어디냐면 얘를 바탕으로 원래 자기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된 사진이 예를 들어 이 사진에 들어가 보자. 뭐지? 이 사진을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 방금 전 봤죠. 이 점에 있던 정보를 어떻게? 이 점은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쪽 점은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위치마다 이렇게 결과 영상에서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어때요? 원래 영상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영상을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준이 되는 피사체 촬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장치에 이제 피사체를 촬영한 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모든 점마다 이런 모든 교차점마다 원래 위치가 어디인지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자기 위치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위치마다 이렇게 교정하는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지금 이렇게 교정하는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나온 영상을 그 반대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 오목 렌즈는 이 반대죠. 좁아진 애를 이제 밖으로 펴줘야 되겠죠. 이렇게 좁아진 애를 밖으로 이쪽 방향으로 펴줘야 돼. 오목 거울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은 뭐냐면은 얘랑은 살짝 다른 반응을 보이는 영상인데,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면 안에 화살표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특성을 갖는 촬영 장치에서
원본으로 보내주는 거, 그걸 이제 묘사해 놓은 건데,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그 위치의 점들을 다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7.8a 여기 같은 경우 a 원본과 같은 사각 격자 영상의 결과를 이용해서 7.8b와 같은 볼록 격자 영상, 얘는 볼록이죠. 그래서 이 두 장을 갖고 이런 교정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정 지도를 만들고, 물론 얘는 아니야. 지금 얘 두 개는 얘를 묘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정 지도를 만들고, 이 교정 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얘를 이렇게 원본으로 되돌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된 그림이에요. 왜곡된 그림. 그러니까 즉 이제 볼록 거울로 이제 볼록 거울의 형태로 영상이 촬영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용하는 게 이런 교정 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걸 응용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보면은 이제 의료영상 장치에서 이 현상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레이 레벨 비균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 동일한 피사체, 그러니까 여기든 동일한 물질의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피사체를 촬영했는데, 실은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세히 봐봐요. 이쪽은 살짝 어둡게 나타나고 이쪽은 밝게 나타나고 아래쪽도 어둡게 나타나죠. 이런 현상은 그 의료영상 장치에서 자주 보이는 거예요. 초음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영상 매체에 대한 그레이 레벨 비균일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과 쪽에서 촬영하는 망망 영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가운데가 어둡게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보이죠. 가운데 어둡고 주변이 살짝 밝고 끄트머리 다시 또 어둡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팬텀을 촬영한 건데, 피사체를, 이 부분이 어둡게 나타나죠. 이렇게 영상 촬영 장비마다 전부 다 이제 장치가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달리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과의 경우는 우리 과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해부학적 영상을 제공해요. 이 해부학적 영상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판독을 보통은 판독은 이제 의사의 업무긴 한데, 이 영상을 바탕으로 판독해서 이제 질병 유무를 판단하죠. 이렇게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다면은 이 비균일 현상을 감안하고 판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굳이 뭐 그 비균일 현상을 막 이제 교정하고 막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 장치는 이런 밝기 분포를 가지니까 뭐 감안해서 그냥 그걸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적응력도 매우 높아요, 사람은.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치의 성능에 있어서 비균일 현상이 크다 이러면은 이 장치는 성능이 좋은 장치가 아니에요. 물론 장치의 성능은 보통 이제 해상력,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대조도도 이제 상관이 있는데, 신호대 잡음비하고 대조도 관계가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템포럴 레졸루션, 이거는 영상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템포로. 그 학생들이 일상에서 보면은 가끔 어떤 얘기들을 듣냐 하면은, 일상 아니면 TV 광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자, 독일의 유명한 렌즈 업체가 뭐지? 칼자이즈 렌즈를 사용했다. 광고 문구에서 칼자이즈 렌즈를 사용했다, 뭐 이런 광고를 가끔 볼 수가 있을 텐데, 칼자이즈는 렌즈를 굉장히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예요. 그래서 상해 왜곡에 영향을 미쳐요. 이 내용은 앞장에 이제 왜곡 부분에서 다뤄줘야 될 내용인데 내가 깜빡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렌즈를 굉장히 잘 깎은 렌즈는 그 상해 왜곡이 적기 때문에 그 좋은 렌즈로 불리고 그 가격도 비싸요. 다시 이쪽 장으로 돌아오면은, 자, 장치의 성능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균일 현상을 평가하는데, 얘도 평가를 해요. 보통 이제 비균일 현상이라고 이 얘기를 할 때 평가하는 항목이 뭐냐면은, 유니포미티라는
유니포미티란 항목으로 이 비균일 현상을 평가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좀 지울까? 이만큼.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영상을 촬영해서 어떤 식으로 얘를 수행하냐면은 요일 때 밝기값, 요일 때 바뀔값, 요일 때 바뀔값,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밝기값들의 편차나 평균값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비균일 현상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해요. 비균일 현상을 영어로는 보통 유니포미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장치의 성능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이 장치 성능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균일 현상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장치의 성능 평가를 할 일이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균일한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비균일 현상을 이제 학생들이 이 교과 내용상에 존재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균일 현상을 교정하는 방법은, 자, 의료 영상 장치에 대한 교정 테스트에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균일 개체의 영상을 이용한 교정. 균일 개체의 영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균일한 밀도나 구성이 균일한 물질을 촬영해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교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일한 개체를 측정하고 앞에처럼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이것을 취득하고 영상의 교정에 이용을 한다. 자, 이 균일한 개체의 영상을 얻고서 이 영상을 이용해서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액체로 가득 찬 원통 모양의 물체를 촬영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앞장에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객체 데이터의 유도 교정 방법은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고, 이런 물체를 촬영했죠? 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서 영상의 저주파 필터링을 이용하여 균일한 시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획득한다. 그런 다음에 자, 이 영상을 얻고 이 영상을 이제 저주파 필터링을 하고 저주파 통과 필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매우 낮은 저주파 통과 필터. 그런 다음에 영상에 대한 밝기 변화를 획득하여 교정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저주파 통과 필터를 이용하면은 영상 전체의 밝기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따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밝기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이용해서 교정을 하면은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험 실습이 있죠. 자, 이제 그 이미지 제일 통해서 이걸 한번 우리 쭉 따라해 봅시다. 앞장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밝게 나타나고 위쪽은 살짝 이제 어둡게 나타났잖아요.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비균일 현상이에요. 비균일 현상. 영상이 이렇게 밝기가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균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얘처럼 이 그림이 좀 이상해. 이 그림은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균일하게 영상을 만들 것이냐 이건데, 자, 여기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밝기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밝기 분포를, 이 영상을 바탕으로 밝기 분포를 이렇게 알아내. 이 밝기 분포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요걸로 해서 이게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특성. 영상 촬영 장치. 시스템의 이게 밝기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 특성을 찾아내고 시스템 특성을 바탕으로 역으로 이쪽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지금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그림은 아닌데 이게 잘못된 그림이야. 자,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쭉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 단층 98TIF 영상을 열고 자, 봅시다. 자, 이거 자,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영상 이 영상을 열었어요. 일단 좀 크게 봅시다. 이렇게 파일 류를 선택해서 그림 7-22 값을 선택을 한다. 자, 지금 이 영상은 밝기 분포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 이 영상 밝기 분포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 영상 자체는 정상적인 영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실습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영상을 못쓰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을 따라 보면은 자, 파일 뉴에서 이미지 하고 여기 이미지에서 봐봐. 램프라고 이름을 부르고 파일 밑에 여기서 램프를 선택하고 가로 크기는 이 그림이랑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가로는 217 세로는 높이는 18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지금 이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 만듭시다. 가로가 181, 세로가 217이니까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되지 뭐. 181, 세로가 217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억지로 이제 로테이트를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자 여기서는 로테이트를 한 이유가 아래쪽은 밝게 하고 위쪽은 어둡게 하려고 강제로 로테이트를 했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로테이트를 해도 돼요.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 90도 디그리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그림도 이미지에서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뭐. 자, 이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영상을 더한다. 두 개의 영상을 더해보죠. 이미지에서 프로세스에서 이미지 캘큘레이터에서 자, 슬라이스 98하고 이제 램프하고 이거 크레인즈 윈도우에서 이게 세츄레이트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합시다. 32비트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원본 영상이 이건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게 만들어졌죠. 이제 얘랑 얘를 더하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래는 밝고 위는 어둡게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게 이 영상이 이제 비균일 영상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 그림들을 치우고 우선, 자, 여기서 시작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듀플리케이트 한다. 복사해서, 자,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원본은 여기 치워놓고, 자,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이거, 자, 복사본을 만들었어. 이 복사본에다 이제 프로세스 필터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하여 반지름을 53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우시안 필터는 기본적으로 그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이제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요. 가우시안 필터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다 우선 그리면은 이게 주파수 공간에서 보면은 가우시안 필터가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가우시안 함수로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져요. 가우시안 필터라는 게. 그래서 물론 이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폭을 굉장히 샤프하게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이런 넓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가우시안 필터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가져요. 이게 가로축이 뭐냐면 주파수야. 이게 주파수.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고 이제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억제하는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우시안 필터를 입힐 거예요. 자,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가 이 블러링 시키는 필터라고 지금 이름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줬던 그 필터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필터를 적용하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번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3을 적용한다 이러면 53.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하는데, 자,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밝기 분포를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러를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번진 영상이죠. 번진 영상.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복사한 게 이거지. 자, 이 영상, 비균일 현상이 있는 이 영상에서, 자, 얘를, 자,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쪽 밝은 부분을 이만큼 살짝 빼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두 영상의 차를 보는 거야. 여기서 result of 이거죠. 이거에다가 슬래시 1 이거 빼기 subtract해서, 자, 32비트를 체크하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잊어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32비트로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이 영상에서 이 영상을 뺐어요. 그랬더니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균일 현상이 어때요? 비균일 현상이 거의 제거됐죠? 비균일 현상이 제거된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한 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는 주파수 공간에서 이걸 많이 다루긴 하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복사했어요. 이 영상을 복사했어요. 영상을 복사해서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필터에서, FFT에서 이렇게 주파수 공간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얘를 트랜스폼 한 거예요. 얘를 트랜스폼. 비균일 현상이 있는 영상을 트랜스폼 한 거. 자, 여기서 가운데만 살려놓고 클리어 아웃사이드에서 얘를 역필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역필에 변하는 건데, 자, 이 그림하고 한번 봅시다. 이 비균일 현상이 이거 맞지? 자, 여기에서 얘를 빼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이미지 캘큘레이터에서, 자, 얘 이름이 result of slash dash 1이고, 여기가 다시 1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inverse FFT result of 이거구나. 자, 이 영상에서 이 영상을 빼봅시다. 우리 자, 짠 하면은, 자, 이렇게 방금 전에 한 결과가 이건데, 자, 얘도 이제 지금 학생들이 보면은 이 영상 이 저주파 성분만 남겨놓고 다 제거한 걸 바탕으로 만든 이 밝기 영상 있죠. 이 밝기 영상을 이용해서 이 영상에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 주변에 좀 지저분한 게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 주변에 지저분한 거는 우리가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안쪽을 보면 어때요? 밝기 비균일 현상이 어때요? 자, 여기 얘랑 비교해 보면은 얘는 왜 안 커지냐? 자, 이 두 개 영상 보면, 자, 얘는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죠. 근데 여기는 밝기가 교정이 돼 있는 피사체 영상이 나오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비균일 현상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밝기 정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뭉개면서, 가우시안 블러를 하면은 뭉개면서 밝기 정보만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공간에서 이걸 처리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주 낮은 주파수 성분만 이렇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면은 전체적인 밝기 분포가 이렇게 얘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낮게 한다. 예를 들어 더 낮은 주파수만 살리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가 잘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네. 이렇게 해서, 자, 이 아주 낮은 애들만 남겼다.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얘랑 비교해 보면 아주 낮은 애들만 남겼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게 왜 안 커져? 자, 얘랑 얘 아주 낮은 애만 남기는 거 어때요? 이 디테일이라고 말하기엔 좀 억지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뭉개져서 사라지죠. 그러면 밝기 정보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게 더 유리한 거지, 얘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비균일 현상이 일어난 영상에 적용도 가능해요. 근데 학생들이 연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연산을 하잖아요. 지금 이미지 캘큘레이터에서 우리가 빼기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기를 하는 거는 일부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이 32비트로 처리 안 하면은 이걸로 처리 안 하면은 마이너스 정보는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2비트를 켜놓은 거예요. 물론 실제에서는 이걸 이제 피할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해요. 내부적으로 과정이 좀 번거로워져. 내부적으로 이 뺀 값의 분포까지 다 확인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수로 이렇게 놓으면은 다른 것들에 대한 고려는 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로세스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수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를 잘 안 써요. 정수만 쓰지. 근데 정수만 쓰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 값 분포까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밝기를 교정한 이렇게 밝기를 교정한 영상들을 우리가 이게 밝기 비균일을 한 거고 이거 이런 식으로 밝기 교정한 영상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연을 해봤어요. 동영상 촬영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워. 물론 이 그림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이 우리가 얻었죠. 이 그림은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이게 음수가 나와서 32비트 체크를 안 해서 음수가 나와서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지금 이 챕터 7 영상 복원에 대한 수업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 등재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 등재